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수분해 수업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배울 겁니다. 학습 목표 볼까요? 다항식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학습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아래 준비하기 보면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간단하게 1번식, 2번식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인수분해 공식으로 가보죠. 공식. 생각 열기가 있죠? 생각 열기.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블록 블라블라블라블라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부피를 이용하여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해 보자. 이건 여러분들 실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등식을 뭐라 그래요? 항등식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도형의 부피를 가지고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이제 보였는데, 사실 A와 B가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A가 음수여도 되고 B가 음수여도 됩니다. A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B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등호가 항상 성립을 하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곱셈 공식들이 사실은 다 항등식이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입체 도형을 잘라서 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두부가 있죠. 두부. 그 두부를 사서 집에 가서 한번 잘라보세요. 그래서 그 정육면체에 가까운 두부를 사고 길이 AB로 적당히 나눠서 두부를 잘라서 두부를 8분 해보세요. 8분. 그러니까 8등분이 아니라 등분이 아니죠. 네, 8개로 나누어 보자. 실제로 이 그림하고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두부를 꼭 사서 한번 해보시라. 공간 지각력을 높이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래 볼까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자, 곱셈으로 나타낸대요. 하나의 다항식.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그 식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은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항들을 조합을 했을 때 전체 식을 보면은 덧셈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뺄셈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덧셈과 뺄셈이 동시에 나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겠다. 곱셈으로만 표현하겠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인수분해래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무엇이다?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사실상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배울 게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개를 해서 곱셈 공식을 얻어냈죠. 그 정확히 반대의 과정이 무엇이다? 역과정. 반대 과정이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뭐 인수분해 공식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 뭐 도표가 나오죠. 여기 식이 하나 있는데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식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얘를 뭐 전개한다 라고 표현했었고 곱셈 공식이다 라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무슨 과정? 정반대 과정. 여기 보기에 덧셈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곱셈 형태로 바뀌는 거죠. 다항식의 곱셈 형태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뭐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어쩌고저쩌고 곱셈 공식 1과 곱셈 공식 2에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곱셈 공식을 알면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얘를 실제로 적용을 하는 과정은 약간 물음표가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전개, 식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곱셈 공식이란 걸 몰라도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개를 쭉 해서 식을 정리해서 그 형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조금 더 어렵고요. 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정해져 있고 그 문제를 보고서 그 형태가 인지되면 문제가 잘 풀리고 그 형태가 잘 인지가 안 되면은 문제가 절대 안 풀립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그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습을 이제 많이 할 건데 인수분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네. 곱셈 공식과 같은 개념이지만 곱셈 공식을 정확히 반대로 생각한 그런 개념이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네, 강조를 드렸으니까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1번 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나중에 뭐 인수정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보고 이 문제의 풀이처럼 이런 식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x가 3개 곱해져 있습니다. 3x제곱 2의 1제곱 3x1제곱 2의 2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세제곱이죠. 자, 주어진 1번식이 지금 파란색으로 쓴 아래에 있는 식처럼 보여야 된다는 소리죠. 아래에 있는 식처럼 보이면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다? x 더하기 2를 전체 세제곱한 걸로 식을 볼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한 과정이었는데요. 이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은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주어진 식의 형태를 본 다음에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교과서에 되게 당연한 듯이 방법이 나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형태나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식이죠. 우리가 앞에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나온 형태의 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배울 때 말이죠.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무슨 소리냐면 아래식을 전개하면 윗식이 나와요. 그럼 반대 과정을 생각하면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계속 풀어서 쓰면 되는 거죠. 곱셈을 유지한 채 풀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뭐예요? A와 B에 대한 식인 거죠. 그럼 라지 X를 선생님이 A로, 라지 Y를 3B로 치환을 한 거죠. 그래서 X 자리에 A, Y 자리에 3B를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곱셈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인수분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생각을 처음에 많이 해봐야 돼요. 자, 문제 1번 뭐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좋은 말이 나오는데요. 공식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식을 적절히 변형한다. 이게 정말 좋은 말인데 적절하게 변형한다.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식을 바꾸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적절히 변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수학적인 말처럼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수학적인 언어입니다. 적절히 변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능력이에요.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라. 물론 이 식을 다 전개를 해서 나중에 인수 정리라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 방식을 적용해서 인수 분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위에서 뭐라고 했었죠? 식을 적절히 변형한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또 바꾸면은 그냥 그 식의 패턴 자체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다. 여기에 x제곱 더하기 2가 있고요. 여기도 x제곱 더하기 2x가 각각 있죠. 얘를 치환할 거예요. 치환. 라지 x로 치환해 보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죠? x 빼기 1 빼기 6이죠. 이 식을 전개를 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인데 이 식을 라지 x에 대한 식으로 보고 2차 식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x 빼기 3 x 더하기 2 이렇게 곱해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무엇이다? 라지 x를 스몰 x로 바꿔주면 되는데 x제곱 더하기 2x를 또 이 식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더하기 2죠. 자, 그리고 이 왼쪽에 곱해져 있는 식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죠.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복소수를 배우고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복소수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2차식도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선 우리가 지금 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작은 글씨로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넣고 인수분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방식이 적용해서 이 방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넣고 인수분해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패턴을 가지는 문제에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아니면은 그 과정 중에서 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치환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형태로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식을 바꾸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래쪽 위쪽 문제랑 같은 내용이겠죠. 보면은 자, 공통 부분이 보여? 공통 부분.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3a 빼기 10이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a 더하기 5 a 빼기 2. 그럼 a를 무엇으로 다시 x 더하기 y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른쪽은 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얘를 한 덩어리로 봐도 되고요. x제곱 빼기 3x 또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을 전체로 봐도 됩니다. 이걸 a라고 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방법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가
4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도 해볼까요?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 이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빼면은 그 차이가 4가 나죠. 여기에 한번 착안을 해서 자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을 라지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a 빼기 2죠. 오른쪽 식은 뭐가 돼요? a 더하기 2죠.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것저것 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여기 평가 기준이 뭐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자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인수분해는 그 형태 그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익히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제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얘는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합니다. 왜 이렇게 놓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대답할 말이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이 식의 패턴을 보고 아는 거죠. 다량의 문제를 풀어보고 알게 된다. 뭐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x제곱 라지 x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이 x제곱 빼기 x 빼기 12가 되죠. 얘는 라지 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다시 스몰 x제곱을 이 자리에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식이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식이어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얘는 딱 봐서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1번 문제처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도 그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어 보이진 않아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식을 변형합니다. 그 말 기억나요? 적절히 변형한다. 식을 적절히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x제곱을 한 번 더하고요. x제곱을 한 번 뺍니다. 그러면 위식 아래식이 똑같죠. 이 경우에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을 한 덩어리를 보고 뒤에 있는 하나의 항을 하나로 볼 거예요. 그러면 맨 위쪽에 있는 식은 자 x제곱 더하기 1에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요. 앞에 1번에서 썼던 방식하고 같은 방식이죠. 이 올라갈 때 스몰 x제곱을 라지 x로 보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식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x제곱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죠. 아래다 쓸게요. a 빼기 b a 더하기 b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다시 라지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대입하고 b는 스몰 x죠. 자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그래서 식을 정리한 게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다 새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충분한 연습을 거치면 이랬구나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아래쪽 문제 3번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긴 한데 어떤 학생은 뭐 4분 안에 풀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뭐 30분, 40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고1 시절에 그래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고2, 고3에 가서 한결 더 수월하게 수학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투자를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글자가 나오죠? 이 글자가 나올 때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한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 새로운 인수분해 방식을 배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다. 근데 그 식을 인수분해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그런 형태의 예제에 대해서 나오겠죠?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지금 문자가 x랑 y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위에 글자에 나와 있듯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우선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내림차순. 내림차순. 자,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 인수분해 하면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선 정리를 해보죠. x가 2차식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x 1차가 있겠죠. x 1차 보겠습니다. 얘를 여러분들 옆에다 한번 써보면서 해보죠. 아니다, 여기다 해봅시다. 네. 우선은 아래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x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x항 있죠. 나머지를 무엇으로 본다? 상수항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x에 대하여 식을 정리하기 때문에 y를 상수로 취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상수항이 잘 묶여져 있는 거죠. 뒤에가 전체가 상수항입니다.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식으로 내려오는 걸 볼게요. 이 아래식. 잠깐 줄여서. 네.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올 때 뒤에 있는 상수항 있죠. 이 상수항을 y에 대해서 인수분해 준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여기 아래다 써볼게요. 마이너스로 바꾸면 3y 제곱 빼기 4y 더하기 1이죠. 이 식이 3y 빼기 1, y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올 때 뒤에 있는 상수항을 또 y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내려가는 과정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라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 익숙해져야겠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을 또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떠한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냐면 오른쪽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와 같은 애를 맨 처음에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 1 해주고 2가 1, 2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2랑 1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어요? x 빼기 1 하나 써주고 x 빼기 2 하나 써주죠. 위아래를 곱한 식으로 x 빼기 1, x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똑같이 저 동그라미 2번 과정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은 앞에 개수가 2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도를 하느냐? 개수를 1과 2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떠한 애들이 곱해져 있는 거죠? 3y 빼기 1하고 y 빼기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쪽식 3y 빼기 1 또는 아래쪽식 y 빼기 1 둘 중에 한 곳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부호를 고려해야 된다? 실제 식을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괄호 열고 5y 빼기 1 괄호 닫고가 나타날 것이냐를 생각하고 부호를 우선은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분배를 하면은 이 네모친 마이너스 5y 빼기 1이 나오는 형태가 사실 바로 보여요. 연습을 조금만 하면 바로 보입니다. 이 위쪽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각선 형태로 곱했을 때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y 빼기 1이 나오고요. 위에서는 마이너스 6y 더하기 2가 나오죠. 위아래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y 더하기 1이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5y 빼기 1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자, 다 지울게요. 이렇게 인수분해 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죠? x 빼기 3y 빼기 1 빼기죠. 네네. 맞죠. 네. 잠깐. 네.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된다는 소리예요? x 빼기 3y 더하기 1과 2x 더하기 y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죠.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곱해져 있는 형태를 전개하면 어떤 식이 나온다? 위에 있는 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봅시다. 이 식을 전개해서 위에 있는 다항식을 얻어내는 건 쉽습니다. 그냥 전개를 하면 돼요. 뭐 별 생각 없이. 근데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은 좀 까다로운 일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배웠으면은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4번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시도도 해봐야 된다?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도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런 트라이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구하는 것과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구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게 조금 더 빠른 방식이고 좋은 방식인지 이런 것을 항상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인수분해 다뤄봤고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고요. 이 인수분해 공식은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다른 형태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자, 인수분해 공식 사용해서 했던 거 나왔고요. 식을 적절하게 변형하는 방법 배웠었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복습을 꼭 하시고 이 단어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계산 문제를 충분하게 풀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